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지난번에 순열과 조합 기초이론편에 이어서 관련된 몇 가지 예제를 소개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지난번에 설명해드린 순열 조합 그리고 중복 순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순열은 n개 중에서 r개를 비복원 단수 추출하는 가지수를 계산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11명의 축구선수 중에서 R명을 골라서 페널티킥을 하는 순서를 정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만약 11명이 모두 한 번씩 페널티킥을 차야 한다면 그 경우의 수는 11팩토리얼만큼 있을 겁니다. 이것을 순열의 공식에 넣으면 11, P 11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11팩토리얼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순열에서 뽑는 수를 좀 달리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축구선수 11명 중에서 승부차기를 할 선수 5명만 뽑아가지고 킥을 차는 순서를 정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선수를 선택하는 경우는 11경우, 그 다음은 10, 그 다음은 9, 8, 7개 가지수가 있겠죠. 따라서 총 가지수는 11 곱하기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값은 11팩토리얼 나누기 6팩토리얼과 같습니다. 이런 계산의 의미를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전체 11명 중에서 일부인 5명만 뽑았잖아요. 따라서 이때 순열의 개수는 전체 순열의 개수보다는 더 작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더 작아질까요? 당연히 선택되지 않은 경우의 수만큼 작아지겠죠. 즉 전체 인원 11명에서 선택한 인원 5명을 빼면 선택되지 않은 인원 6명이 남게 되잖아요. 이 선택되지 않은 6명의 가지수인 6팩토리얼 배만큼 더 작아지는 겁니다. 이를 NPR로 표현하면은 11P5가 되고요. 결국은 11팩토리얼 나누기 6팩토리얼이 됩니다. 이제 이런 계산이 너무 당연한 것임을 이해하시겠나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11명 중에서 5명만 선택됐잖아요. 그러니까 선택되지 않은 6명의 총 가지수 6팩토리얼 그거 배만큼 경우의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따라서 총 경우의 수에 해당되는 11팩토리얼 나누기 선택되지 않은 선수에 대한 경우의 수인 6팩토리얼로 계산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것만을 고려하는 조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축구선수 11명 중에서 승부차기를 할 선수 5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될까요? 이때는 선수별 킥하는 순서는 부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에 해당되고요. 11C5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즉 11명 중에서 5명을 뽑는 거는 순열하고 동일한데 그 선택된 5명 선수의 킥하는 순서를 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우의 수가 순열보다 더 줄어들게 되겠죠. 따라서 순열을 계산한 다음에 선택된 선수의 킥하는 순서인 5팩토리얼 배만큼 순열보다 작아지는 것이니까 순열을 R팩토리얼, 즉 여기서는 5팩토리얼로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것은 순열과 동일한데요. 조합은 선택된 r개 순서를 정하지 않기 때문에 순열보다 r팩토리얼 배 더 작은 값이 나타납니다. 그럼 결론은 순열 나누기 r팩토리얼로 이 조합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조합에 대한 또 다른 예제를 들어보겠습니다. 0에서 9까지 번호가 있는 누르는 자물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형태의 자물쇠는 동일한 번호를 2번 누르는 게 불가능하죠. 번호의 순서도 무의미합니다. 단순히 10개 번호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10개 중에서 4개 번호를 선택하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10C4와 같은 조합의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인 10팩토리얼에서 선택되지 않은 경우의 수인 6팩토리얼을 나누면 10P4 순열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값에서 선택된 4개 번호에 대한 순서의 총 경우의 수인 4팩토리얼만큼 더 작으니까 그걸로 다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0팩토리얼 나누기 10-4팩토리얼 이게 순열이죠. 그거 나누기
선택된 그 숫자의 경우의 수 4팩토리얼로 또 나눠주는 걸로 계산되는 겁니다. 이는 단지 210가지 경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안에 되게 취약한 열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번호를 4개만 된 걸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경우의 수 0부터 10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해봐도요 1024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자물쇠는 비밀번호의 개수를 뭐 4개에서 한 6개 정도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4개, 5개, 6개 이런 비밀번호의 개수를 다 계산해 봐도 672개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번 눌러보다 보면은 이게 우연히 열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물쇠는 좀 보안에 취약하니까 안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로또의 경우가 딱 조합의 예제로 사용하기 좋은데요. 45개 번호 중에서 임의로 6개 번호를 고르는 로또의 총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될까요? 로또 번호는 이 순서가 중요하지 않죠. 45개 중에서 어떤 6가지 번호가 나오는가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따라서 45C6으로 계산되고요. 전체 경우의 수인 45 팩토리얼에서 선택되지 않은 경우의 수인 39 팩토리얼을 나눠요. 이건 이제 순열이 되겠죠. 그리고 또 순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골라진 6개의 숫자에 대한 그 총 경우의 수인 6 팩토리얼로 또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의 800만 개의 그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 번호를 구입했다면 그럼 이제 당첨될 확률은 대략 한 800만 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조합에로 들었던 그 누르는 자물쇠 말고요. 회전식 자물쇠의 경우 어떤지 좀 생각해 볼 거거든요. 이런 자물쇠는 보통 뭐 캐리어 가방 같은 데 많이 쓰죠. 여기 이제 0부터 9까지 숫자가 있는 4단 회전식 자물쇠에서 비밀번호로 만들 수 있는 총 가지수가 몇 개인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모두 10개 숫자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총 10의 4승계만큼의 비밀번호가 가능해지겠죠. 그러니까 총 10,000개 비밀번호가 있는 거니까 누르는 그 자물쇠보다는 훨씬 보안이 되게 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n개 중에서 r개를 중복해서 순서대로 줄을 세우는 거를 이거 중복순열이라고 합니다. 중복순열은 n 파이 r로 쓰는데 파이가 p에 대한 그리스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순열과 중복순열을 둘 다 p로 쓰면은 퍼뮤테이션에 p로 쓰게 되면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열은 영문자 p로 쓰고 중복순열은 이제 그리스 문자 파이로 표현합니다. 중복이 불가능한 순열을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그럼 이제 만약 4단식 회전 자물쇠가 이제 앞에서 선택한 번호가 뒤에서 선택이 안 된다면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첫 번째는 총 10개 가지수가 있겠지만 그 다음은 9개, 그 다음은 8개, 마지막 네 번째는 7개 번호밖에 선택이 안 될 거예요. 그럼 총 가능한 비밀번호의 가지수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이 되니까 NPR인 순열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순열, 조합, 그리고 중복 순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순열과 조합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조합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